미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시 시장님과 또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시장께서 하시는 인사말과 업무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매우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심지어 목가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참한 현실은 외면하고 구름 위에 앉아가지고 무더회를 즐기는 격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까지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안전하고 따뜻하고 꿈꾸고 숨쉬고 열린 도시는 인류 역사상 5,00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도시가 있었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단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대여섯 가지 과제 중에서도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시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님, 지난 12년 동안 뉴욕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든 브룸버그 시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브룸버그 시장과 같이 자신의 재산은 물론 온 열정을 바쳐서 서울시를 지금보다 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슬픔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화 세력들이 주도했던 성장 동력은 꺼지거나 또 멈춰버렸고, 민주화 세력들은 기득권 보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성장 침체에 따른 일자리 부족이 가장 국민적 현안이고, 그와 병행하는 소득 감소 문제. 두 번째로 빈부나 세대나 업종이나 도시나 수도와 지방 간의 격차의 고착화 문제입니다. 이 격차 자체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인지 너무나 참 고통스러운 과제이고, 마지막으로 절대 빈곤층의 증가입니다. 지금 서울시정 보고서에도 빈곤 문제가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 문제 해결책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대학 송호근 교수는 슬프게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세습사회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재정 자립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지금 85%인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인 대구 중랑구는 10%입니다. 당연히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가 서울시 자체 재원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재정 자립도가 10%, 20%도 안 되는 지자체도 보조받지 못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운운은 정말 기분 나쁩니다. 조직을 줄이고 사업을 줄이고 월급을 줄여서 꾸려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이지, 재정 자립도가 80%나 되는 서울시가 10%, 20% 되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지원도 못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운운은 어느 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우리나라 주택, 시장님 제 얼굴을 보고 답변하시면 네. 됩니다. 그 질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니, 제가 메모를 하고 임대주택을 있습니다. 늘리는 것은 저도 원합니다. 네.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한 채 늘릴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평균 한 9천만 원 정도. 시장님 제 얼굴을 보고 답변하십시오. 지금 이 문제는요, 누구든지 임대주택을 늘리고 싶어 합니다. 중앙정부도 늘리고 싶어 하고, 시민사회도 늘리고 싶어 하고, LH도 늘리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핵심이에요.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그 아름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담은 누가 집니까? 서울시가 질 겁니까? 중앙정부에 손을 벌릴 겁니까?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물이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늘려야 된다는 그 당위에 찬 이야기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뒷면에는 누가 돈을 부담할 것인가 해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임대주택은 서울시장이 늘리고 부담은 중앙정부나 대한민국이 국민이 저는 그런 이율 배반적인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 번째로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동안에 일자리를 80만 개 늘렸다고 보도 자료를 내셨죠. 기억이 안 되면은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일자리란 2014년도 3만 부를 앞둔 대한민국 현실에서
시장이 생각하는 일자리란 시간당,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아니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하고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일자리라 꼭 말할 수 있다. 이런 그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일주일 아니면 한 달에 아니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해야 일자리가 되겠습니까? 그게 어려우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한 달에 수입이 어느 정도 돼야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의원님 이렇게 일자리는 그 계산하는 정부 저도 잘 중앙정부의 알고 있습니다. 방식이- 시장의 생각을 물어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방식이 있더라고요. 시장의 생각이 일반 국민의 상식 수준에 맞는지 아니면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 국제노동법의 일자리 기준은 하루에 1시간에도 한 단위예요.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 입장에서 한 달에 수입이 얼마 정도는 돼야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데이터를 묻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 생각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생각이 얼마쯤 되면 일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걸 아니,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지금 겁니다. 저희들은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의 시장님, 기준을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얼마 정도 수입이 돼야 일자리라고 생각하느냐, 국제 기준이나 지금 현재 통계 기준은 필요가 저희들은 없어요. 생활임금제를 최근에 도입을 했거든요. 얼마쯤 됩니까? 생활임금이 얼마죠? 우리가 이번에 결정한 게 시간당 6,900원 정도. 네. 그 정도 가지고 한 달에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발표할 때는 일자리 몇 개를 만들었다고 발표한과 동시에 그 일자리가 한 달에 수입이 어느 정도라고 같이 밝히세요. 그리고 가불관계 혁신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근기 부시장님, 이근기입니다. 싱크홀을 관련해 가지고 시장한테 서울시와 삼성물산의 관계가 특별 권력 관계라고 보고했습니까? 아니면은 민법상 사적 계약 관계라고 보고했습니까? 그거는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와 삼성물산의 관계가 당사자 관계라고 보고했습니까? 제3자 관계라고 보고했습니까? 보고한 적은 없고요. 저희는 계약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 관계에 되면은 그 사고의 원인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새누리당에서 갔을 때 그 담당 국장이 사고에 대한 복구비는 시공사가 책임집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계약 깜짝 관계 그게 놀랐습니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사 발주는 교수들로 구성된 위원단에서 하고 아니, 공사 저기 책임은 감리회사가 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제3자가 조사하고. 그럼 서울시 공무원은 하는 게 뭐예요? 아니 그 지금 저희 턴키 계약서에 삼성에서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그 내용은 알고 다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서울시의 그 계약 관계에 역할에 그렇게 대해서 그 보상할 수 법리적으로 있도록 훨씬 돼 더 있습니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고 조사가 결론도 나기 전에 그 결론을 내려버리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계약 관계 1차적인 책임을 삼성이 지고 2차적인 이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정밀하게 조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 때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예, 김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